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뉴스투데이 경남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경남 지역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29명 늘었습니다. 외국인 모임 관련 확진이 이어지고 있는 김해 씨는 거리두기 2단계 상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구진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죽이는 구리 나노 입자를 이온빔으로 코팅한 마스크를 개발했습니다. 청년들의 창업을 위한 공간이 생겨나고 있지만 사후 관리가 되지 않아 청년 사업가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 중장년층의 퇴직 후 기간이 길어지면서 내 직업을 내가 만드는 이른바 창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남에 어제 코로나19 확진 환자 29명이 추가됐습니다. 김해 씨는 외국인 모임 관련 확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지역 확진자가 어제 29명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지역별로는 사천 10명, 김해 9명, 양산 4명, 창원 3명, 진주, 거제, 함양 각각 1명입니다. 김해 외국인 모임 관련 확진자는 8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39명으로 늘었습니다. 김해시는 외국인 모임과 관련해 지역사회 전파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심층 역학조사와 함께 폭넓은 선제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천의 확진자 10명은 확진자 가족이 6명이고 직장 동료와 지인, 동선 접촉자가 각각 1명입니다. 사천시는 감염 확산 추세에 따라 오는 2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진주시는 확진자 감소 추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경남의 누적 확진자는 4,413명이며 입원 중인 환자는 339명입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코로나19 시대 마스크는 필수품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이러스를 더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을지 그 연구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연구진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죽이는 구리 나노 입자를 이온빔 기술로 코팅한 마스크를 개발했습니다. 이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재료연구원 나노바이오 융합연구실. 하얀 일반 마스크 원단을 진공 장비에 넣어 이온 빔을 쏩니다. 특수 표면 처리를 마친 원단에 구리를 견고하게 입히면 진회색빛 구리 나노 필터가 탄생합니다. 특수 표면 처리된 덕분에 미세한 구리 나노 입자는 필터에서 떨어지질 않습니다. 구리라는 소재, 이거는 워낙 잘 알려진 항바이러스 소재인데 이 항바이러스 소재를 표면에 어떻게 코팅을 하는가, 이 부분에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온빔을 통해서 이렇게 개발한 마스크 표면에 실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접촉시키면 어떻게 되는지 실험해봤습니다. 일반 마스크에선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를 지나도 그대로 잔존해 있지만 구리 코팅 마스크에선 1시간 후에 모두 사멸됩니다. 현재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를 가지고 테스트하는 것은 위험하기도 하고 또 그런 것을 수행할 수 있는 곳이 국내에 많지가 않습니다. 실제 코비드19를 없앨 수 있는지를 테스트해봤고요. 그 결과도 매우 우수해서 기존 필터나 마스크에는 바이러스가 표면에 붙어 살아있었지만 구리 나노 입자가 코팅된 마스크에선 바이러스가 사멸되다 보니 2차 감염 우려도 차단한 겁니다. 일반적인 마스크에서는 자기 자신을 복제를 할 수가 있고요. 또 그걸 감염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이 항바이러스 마스크에 올라간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자기 자신을 복제하지도 못하고 감염하지도 못하는 것을 연구진은 이 기술을 마스크뿐만 아니라 공기청정기 등에도 접목할 예정이며 이번 연구 성과는 고분자 분야 학술지인 폴리머스에 게재됐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곳곳에 안개가 짙게 낀 가운데 현재 이슬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기압골의 영향으로 경남 내륙 지역에는 5에서 30mm가량의 비가 오겠는데요. 일부 서부 내륙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도 약하게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내렸던 터라 오늘 아침에는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습니다. 경남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어 있고요. 도서 지역과 일부 해안 지역은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 바짝 좁혀져 있습니다. 운전하실 때 더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면서 약하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과 낮 기온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창원 17도, 함안도 17도 내외를 보이고요. 한낮 기온은 창원 18도, 양산 20도로 어제보다 1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거창의 한낮 기온 21도, 진주는 23도 내외로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목요일에는 한 차례 더 비 소식이 있고요. 모레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최근 부산에는 해운대 창업공간과 자갈치 청년센터 등 청년들을 위한 시설들이 잇따라 문을 열었는데요. 그 밖에도 청년몰이나 창업카페처럼 청년들을 위한 시설은 이미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운영이 잘 안 된다는 건데요. 부산시 청년 창업 지원 정책의 현주소를 배범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달 29일 해운대구 좌동 창업지원주택 안에 창업공간 100이 문을 열었습니다. 저렴한 임대료 혜택을 받고 입주한 청년 기업가들의 창업을 뒷받침해주는 시설입니다. 앞서 27일에는 자갈치 시장에 부산 청년센터도 개소했습니다. 청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활동을 지원하는 장소입니다. 사무실 임대료조차 버거운 청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공간, 시설이 전부는 아닙니다. 지난 2017년 문을 열었던 국제시장 청년몰의 지금 모습입니다. 모두 3곳에 30개가 넘는 가게가 있었는데 현재는 폐허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메뉴판과 컵 등 당시 사용하던 집기 등이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이 더 안타깝습니다. 경비가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게 뭐 에어컨이라든가 공동사용료 그러니까 이제 몇 집 안 되니까 몇 집 철수하고 나면은 운영비가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청년들과 인터뷰를 하고 싶었지만 청년들은 온데간데 없고 기존 상인들 뿐입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청년몰 사업의 실패는 어쩌면 당연하다는 반응입니다. 청년들 하는 것도 주차장을 만들든지 우리 옥상을 만들든지 그러지 뭐 거기서 차 대놓고 내려오면 다 이 장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청년들 다 하락해놔놓고 아무도 할 수 없게끔 이래는 누구 올라옵니까? 지난달 말 문을 연 자갈치 시장 청년센터도 문을 연 지 열흘이 지난 시점이었지만 평일 오전 취재진이 방문했을 때 단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부산시 청년 창업, 청년 지원 정책을 재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처럼 정부 예산을 따오고 시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 공간을 만들면 된다는 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솔직히 사람들이 방치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용률이 낮아지고. 박형준 시장은 청년 창업, 일자리를 누구보다 강조하면서 취임하자마자 요지마그룹과의 투자 펀드 조성 협약, 시사나 창업국 신설 등 다양한 의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말뿐. 부산 청년 정책의 현실은 공무원들이 홍보에만 열을 올리는 사이 좌절감만 맛보고 창업 공간을 떠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범호입니다.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제 100세 시대라는 말도 흔해졌죠. 퇴직을 하고도 40년 정도 더 산다고 봤을 때 지금 중장년층에게 퇴직 이후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그냥 쉬고 놀기보다는 자신에게 의미 있고 좋아하는 일을 개발해서 내 직업을 내가 만드는 이른바 창직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환갑인 신상대 씨는 몇 달 전부터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전자 책 쓰기를 강의하고 또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같이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11강이고요. 강의 내용은 보시면 11강 서문과 저자 소개가 주가 되겠습니다. 출판업 경력을 바탕으로 적은 비용으로 가볍게 시작했던 일이 이젠 든든한 일자리가 됐습니다. 처음 용돈 수준이던 수입이 사회 초년병 월급만큼 늘었습니다. 수입도 수입이지만 새로운 사회적 관계들이 형성되고 점차 확대되면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출판 코치를 통해서 사람들을 알게 되는 관계가 되면 저는 이게 큰 재산이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고마워하고 제게 거꾸로 나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사이가 되는 관계 측면에서 정말 잘 사는.
아이디어에 자신의 경험을 더해 만든 새로운 일자리, 창업과 취업의 중간 형태인 이른바 창직은 내 일거리를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회적 니즈와 또 내가 하고 싶은 정말 잘하고 싶고 좋아하는 일을 서로 믹스를 해서 새로운 직무 기술서를 만들면은 그게 신직종, 내 직업 내가 만들기, 창직의 세계로 진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풍부한 경험이 경쟁력이 될 수 있는 창직.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2021년 욕지 연화 해삼 방류 행사가 오늘 오전 11시 욕지면 연화항에서 열립니다. 제4차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시민 썰방 발대식은 오늘 오후 2시 창원시 시민홀에서 진행되고요. 조선업 상생협력 특례자금 지원 협약식은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거제시청에서 펼쳐집니다. 부산 김해 경전철 3개역 신설 용역 보고회는 오늘 오후 3시 김해시청에서 열립니다. 합천 미국 쌀 수출 선적식은 오늘 오후 5시 합천 유통에서 진행됩니다. 경남교육청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기초학력 학습 격차 실태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합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3월부터 5월 초까지 진행됐고 초등학교 3학년의 경우 부진 학생 현황 비교와 중2, 고1 학생의 교과별 성취도 분포 비교, 그리고 기초학력 학습 격차에 대한 교원 인식 조사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경남교육청은 기초학력 학습 격차 실태 조사를 발표하고 학부모와 간담회를 통해 지원 대책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직 서울에 남아있는 정부 기관은 서둘러 이전을 완료하고 국회 전체가 세종시로 이전해야 하며 법조 신도시를 만들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옮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공기관 1차 지방 이전에 구상부터 마무리까지 16년이 걸린 만큼 2차 이전은 보다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함양 지역의 산모루 와인 제조업체 함양이 농식품부 공모사업 2021 찾아가는 양조장에 선정됐습니다. 찾아가는 양조장은 지역 우수 양조장을 대상으로 환경 개선과 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해 전통주 관광 명소로 성장시키는 사업으로 올해 전국 19개 양조장 가운데 함양을 비롯해 4곳이 선정됐습니다. 김해시가 인제대학교와 공동으로 김해형 공공의료기관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 착수에 들어갑니다. 김해시는 수도권을 제외한 인구 50만 명 이상 6개 대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공공의료기관이 없고 인구 1000명당 병상 수도 인근 도시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등 의료 환경 개선이 시급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지정 4년이 지난 전국의 60개 평생학습 도시를 대상으로 재지정을 위한 평가를 시행한 결과 경남에서는 통영시가 선정됐습니다. 통영시는 관련 예사대 확대와 도서벽지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운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평생학습 도시에 다시 지정됐으며 재정 성과급과 표창이 주어졌습니다. 경상남도가 올해 17개 시군 106가구 대상 농촌집 고쳐주기 사업을 추진합니다. 경상남도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의 주택 가운데 지원 대상을 선정해 현장 실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부엌과 화장실 보수, 보일러와 지붕 교체 등 각 가구에 필요한 집수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창원시가 해마다 열리던 기업사랑 축제를 코로나19 상황으로 올해는 개최하지 않는 대신 기업사계를 복돋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창원시는 창원상공회의소 창원기업사랑협의회와 함께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기업 기살리기 주간을 마련해 마창대교 통행권 추가 증정과 커피트럭 제공, 노동자 가왕 선발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밀양시가 올해부터 농업기술 명장 제도를 운영합니다. 시는 식량 작물 분야와 과수, 화훼 분야, 채소, 특용작물 분야 등에 종사하는 관내 농업인 가운데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농업기술명장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명장으로 선정되면 명장 인증서가 지급되고 기술교육장과 현장 체험 등이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사천시 선진리에 있는 백악기 시대 나뭇가지 피복체 산지를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이 산지의 나뭇가지 피복체는 분산 출토된 다른 지역과는 달리 군집을 이루고 있는 데다 규모가 크고 보존 상태가 좋아 체계적인 보존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함안군이 옛 군북 역사 부지에 들어선 생활공원의 이름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합니다. 이번 공모에는 함안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군은 2차례 심사를 거쳐 최종 당선작을 선정할 방침입니다. 군은 이와 함께 내년부터 옛 군북 역사 안에 있는 노후시설물을 활용한 함안 독립운동사 기념관도 건립할 계획입니다. 하영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일반 고등학교도 자비 유학 외국인 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하 의원은 일반고의 설립자와 경영자는 자비로 유학하는 외국인 학생과 보호자에게 입학금 등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국내 건설 현장의 사망사고로 47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에 따르면 공공공사보다는 민간공사 사망자가, 토목공사보다는 건축공사 사망자가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사망사고 유형은 추락 방지시설 문제로 인한 떨어짐 사고 51%, 해체 공사 과정이나 거푸집의 고정 상태 불량으로 인한 깔림 사고 23.4% 순이었습니다. 창원해양경찰서는 오늘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해양 종사자들의 인권 침해에 대해 특별 단속을 벌입니다. 창원해경은 특별 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양식장과 염전 등에서 장애인을 감금하거나 폭행하는 등의 행위를 비롯해 어선 선원을 대상으로 선불금을 강제로 빼앗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가야산 국립공원사무소가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합천 지역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청소년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할 학교를 추가 모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정서적인 안정을 돕기 위해 숲 체험과 상담, 교육 등으로 진행되며 참여 비용은 전액 무료입니다. 경남도의회는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202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1조 4,112억 원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보다 7.4%, 약 7,900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경제위기 대응 사업비 등이 심의됐습니다. 이번 경상남도 1회 추경안은 오는 20일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됩니다. 김해시가 다음 달 14일부터 지식배달 서비스인 지식배달 요기요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지식배달 요기요는 김해시가 선정한 올해의 대표 도서인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를 출장 대출 및 반납해주고 독서 토론을 위한 장소와 강사까지 제공하는 수요자 맞춤형 지식 배송 서비스입니다. 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